주식시장에서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됐거든요. 그 긴축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요, 기술주들의 성과가 둔화가 되고, 시장에서는 이게 시스템화락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시장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까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줄 수 있는 종목은, 오늘은 그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제가 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도대체 개미두목은 자꾸 현금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주식을 잘못 놓치면 뭐 또 싸게 살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자꾸 왜 먹었으면 팔으라고 현금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 리포트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지만, 종국에는 과거의 패턴, 과거의 역사, 이런 부분들과 항상 유사하게 흘러갔던 점들을 기억을 해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20년 전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뭐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상황과 비교하기보다는 00년 IT 버블 이후에 01년, 02년에 힘들었던 그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좀 비교하는 이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는데, 그때는 IT 이 종목들, 그러니까 테크 기반의 어떤 IT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이끌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앱 기반의 어떤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주 기술주로 대변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주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도를 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리포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현재 유사한 20여 년 전 금융시장 환경이라는 이 리포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0년대 말 팬데믹 이후 경기 화랑 속에 연준의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지금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된 차트가 미국의 연준의 타겟 레이트죠.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 당시에 00년 IT 버블 때도 보시게 되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99년 이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올리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도 추가적으로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만, 경기 선행지수가 00년도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금리는 정점을 찍고 아래로 직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경기 화랑 속에 연준의 긴축이 시작됐고, 두 기관 모두 사이클이 둔화 속에서 경기 긴축의 흐름이 지속됐다. 이거는 이 당시에도 사실은 연준이 긴축을 시작을 할 때 미국의 체력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앨런 그리스펀이 지금의 파월 의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체력은 건강하다. 고용, 임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사실 똑같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갑작스럽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2000년 IT 버블과 함께, IT 버블 때의 모습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고 기술주들 위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직후에 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이제 긴축으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도
통화량의 어떤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도적인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좀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투자자들은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거고 실제 소비자들 역시도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의 가치주 대비 부진이 이제 조만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 90년대 초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과 마찬가지죠. 2000년대 2019년, 18년, 17년, 18년을 거치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지만 19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2020년 초반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을 했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고 미국의 국채 10년물의 어떤 이 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이 구간인데요. 자산가격 부담 인상을 했을 때 이전보다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버블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죠. 00년 IT 버블 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갑작스럽게 올린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쭉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는 구간은 사실은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우리가 시장 상승을 기대하는 구간이죠.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시장 상승을 기대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이 구간에서는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고 의도적인 경기 긴축에 따른 시장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긴축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요 기술주들의 성과가 둔화가 되고 에너지 섹터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버블과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IT주들의 어떤 하락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은 뭐 앱 기반의 어떤 플랫폼 업체들인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하락이 두드러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의 어떤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반대로 에너지 섹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 지금 신고가 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주도주로 좀 대변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부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질 않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판매나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의 역할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률로만 따져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 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도 보시면 S&P 에너지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0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00년, 뭐 01년 이 IT 버블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회석이 이제 IT 섹터 관련 종목인데 주르륵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동반 하락을 나타냈었죠. 최근의 모습도 보면 IT 섹터 내에 있던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S&P 에너지 섹터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강세는 기술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막 쏠려요. 자금이 막 쏠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가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올라가는 그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유 산유국들이 유가가 적정 레벨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야지만이 투자도 하고 다시 어떤 이 플랜트도 늘리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가가 계속해서 저유가인 시기에서는 사실은
뭐 원유 산유국들도 오히려 감산에 나서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설비 투자의 어떤 부진이 나타나고 이게 에너지 부분의 어떤 수급 불일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겠지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이 지금의 어떤 공급 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면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재고를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광구도 개발을 해가지고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재고를 확충해놨다면 이 정도의 사태까지는 나타나진 않는데 너무 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적정 수준 가격의 레벨까지 가지 못하니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이제는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신에 기술주 강세가 막판으로 치닫을 때 에너지 부분의 투자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죠. 유가도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사우디 아람코에서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존에 아마 뒤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300억 불에서 500억 불로 늘렸다고 해요. 이 300억 불도 사실은 400억 불에서 500억 불 늘렸나? 이거 나중에 제가 리포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늘린 이 수치도 그러니까 늘리기 전에 500억 불로 늘리기 전에 그 수치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35% 정도, 25%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늘릴 거고 이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천연가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동남아의 어떤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이제는 국내 플랜트 업체라든지 국내 어떤 유전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기회를 주겠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어떤 이 광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이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된 sek터 내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시장이 00년대 IT 버블 때 02년도까지 힘들 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과거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태조 이방원 안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그 종목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 종목 외에도 이 다음 시기에 어떤 시장을 좀 이끌어갈 만한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게 시스템화락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 팬데믹 이후의 이 긴축과 그러니까 00년 IT 버블 때 긴축과 지금의 어떤 이 긴축 그러니까 90년대 말과 팬데믹 이후의 경기 화랑 이후의 어떤 연준의 긴축이 이 경기 사이클 둔화 중에도 긴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두 시기에 모두 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경기 사이클 둔화되는 와중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똑같죠. 이게 경기가 하강하는데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경기가 오히려 하락하는데도 OECD 선행지수가 파란색인데 이쪽은 이제 90년대 이후 00년 IT 버블 때의 모습인데 OECD 선행지수가 오히려 아래로 하락하는데도 금리는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요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경기의 어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체력은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금리는 또 급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올라왔다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준의 정책에 의한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는 낮추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연준입니다. 연준이 일부러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 이게 왜 이 말들이 타당하냐라면 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요. 그 당시에 이제 00년 IT 버블 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실은 이 구간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타겟 레이트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바로 빠르게 또 금리를 인하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낮추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 의도적인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연준의 큰 그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여유를 갖기, 이 통화 정책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뿐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한번 이 차트를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지 시장이 막연하게 좋다고 따라가시지 않고 오히려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IT 버블 때죠. IT 버블 때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구간은 대략 요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추가적으로 좀 길게 하락을 하죠. 2001년도를 지나서 2002년도에는 사실 별로 좋은 일이 없었고, 근데 요 2001년도를 지나서 요 구간에서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고요. 2002년과 3년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2004년도부터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 시장이 그거를 2007년도 대세 상승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 아직 연준의 어떤 타겟 금리 레이트까지 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아직도 좀 뭐 두세 달 더 남아있는 이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주식의 어떤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도 자, 이 구간에서 금리를 02년도까지 계속해서 인하를 합니다. 03년도까지도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타겟 레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당시에는 뭐 6.5% 뭐 7%가 좀 안 되게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 기준금리를 다시 2% 미만으로 쭉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1년도부터 02, 03년도를 거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앞서 보셨다시피 움직이지 않아요. 3년 동안요. 2001년도부터 00년 IT 버블이 깨지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기니까 3년 동안 2001년, 2년, 2003년 동안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2004년도부터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24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2003년도 말 2003년도 1분기,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04년과 5년, 6년, 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물론 요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먹을 건 있습니다. 2002년과 3년도에서도 충분히 올라가는 이 시장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먹을 건 없잖아요. 지금 요 마지막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요 마지막 하락 구간, 요 구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보다는 너무 주식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때 추가적으로 자산 가격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가격들의 하락이 있었을 때 주식시장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고 했었을 때는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 내에서 무리해서 주식을 좋다라고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다만 그 구간에서도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섹터 내 종목들은 반대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2001년도를 지나서 2002년도 이제 2001년도를 지나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 주가가 쭉 빠질 때도 마지막에 에너지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면 끝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까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줄 수 있는 종목은 천연가스. 지금 현재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천연가스 내에 있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주식을 하자. 내가 굳이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보자라고 한다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종목들이 보면 절대적인 어떤 저포 종목들이잖아요. 앞서 이제 실적에도 보다시피 시총 1조 5천억, 3조, 4조가 안 되는 종목들인데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온다 그러면 PL 밸류에이션이 2배도 안 되는 회사, 3배, 4배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01년 초에 미국의 경기 하락과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안정된 실적과 절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바탕으로 당시 롯데칠성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을 기록했다. 2001년 초 롯데칠성의 PER은 2배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롯데칠성의 주가가 보면 12개월 PER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던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봤었을 때 가치주적인 어떤 성격에도 부합하는 종목이 이 천연가스 관련된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LX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또 뭐 이렇게 동호회 쪽이나 이런 데서도 좀 문자도 좀 많이 보내고 그러는가 봐요. 차트가 좀 가파르게 솟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요 전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요 부분을 뚫었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었는데 LX 인터내셔널이 좀 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요 고점을 좀 뚫으러 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요 고점을 뚫고 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회사가 만약에 9월, 10월 달,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10월 달에 제일 많이 올라요.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9월, 10월 달에 많이 오르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치달린다고 했었을 때는 전고점을 트라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쯤은 요 신고가 내는 요 가격을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8,500원은 조만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11년도에 어떤 그 미얀마 가스전 기대감 이런 때 상황 의 어떤 주가 수준인 46,000원, 47,000원 여기를 한번 뚫으려고 10월, 11월 달에 한번 트라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너무 급하게 저는 사실은 좀 급하게 좀 쫓아서 샀어요. 쫓아서 샀는데 어찌됐든 간에 차트가 좀 오르면서 좀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싸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먹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LX 인터내셔널은 빠져나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직은 수익률이 조금 낮아서 좀 그냥 뭐 보고 있는데요. 한 주당 한 1,000원? 뭐 이렇게 좀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준다든가 요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을 좁혀지는 26,000원 정도 26,000원 후반, 중초반 요 정도 가격대가 온다고 했었을 땐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